여기 한 유럽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표정이 묘해집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흥미로웠다고만 말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돌아온 후 뭔가 달라졌다고 속삭입니다. 과연 그 한국 마을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그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렐라라고 합니다. 부쿠레슈티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뜬 이메일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한국의 한 도시계획회사에서 시골 지역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저를 초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제안한 금액은 제가 지금껏 받아본 것 중 최고였죠. 그 정도 금액이라면 깊이 생각해 볼 만했어요.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과 뒤섞여서 그저 이상한 풍습과 엄격한 규칙이 있는 또 다른 아시아 나라일 뿐이었어요. 모두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웃음이라고는 없는 그런 곳으로 상상했죠. 창의성은 억눌리고 사람들은 그냥 명령만 따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이었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전에 대한 흥분이 느껴졌어요. 부쿠레슈티에서 도시 계획자로 일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이 도시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죠.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생각이 솔깃했어요. 어쩌면 이건 제가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제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내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고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제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지낸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전화를 집어들고 친구이자 동료인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받은 이메일 믿기 힘들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그녀에게 제안받은 일자리와 그에 대한 제 모든 걱정들을 털어놓았어요. 마리아는 차분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렐라, 이건 정말 멋진 기회 같아. 마지막으로 정말 도전적인 일을 한 게 언제였지? 솔직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쿠레슈티의 익숙함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너무 안주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니? 제가 말했어요. 너무 다르잖아.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핵심 아니야? 새로운 걸 배우는 거 말이야. 세상의 다른 면을 보는 거지. 미렐라, 넌 항상 우리가 시야를 넓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잖아. 이번이 네가 말하는 걸 실천할 기회야. 한숨을 쉬었어요. 마리아의 말이 맞긴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내가 그 일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해. 그들이 내가 그저 한국 문화를 모르는 무식한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배우면 되지. 마리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렐라, 넌 똑똑해. 내 일에 능숙하고 물론 도전적일 거야. 하지만 그게 인생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 게다가 이 일이 내 이력서에 얼마나 좋게 보일지 생각해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실용적인 측면을 생각해내는 건 역시 마리아다운 발상이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 나눴고 마리아는 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전화를 끊을 때쯤에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하고 서울의 사진을 보며 한국 문화를 읽어보았어요.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상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더 읽어볼수록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차피 몇 달밖에 안 되는 일이니까요. 만약 한국이 정말 싫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한국 한 회사에 답장을 보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그 후 몇 주 동안 여행 준비를 했어요. 짐을 싸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몇 마디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워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저 하나의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외국에서 몇 달 지내는 것뿐이니까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번 여행이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변화가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수 있겠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할 때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바로 이거였죠. 제가 진짜 한국에 와 있었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반짝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미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심호흡을 하자 미렐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표지판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루마니아의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제 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젊은 한국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두미트루 씨? 라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재원 씨. 그는 제 짐을 들고 세련된 검은색 차로 안내했어요. 서울 시내를 달리면서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도시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높은 빌딩과 넌사인 그리고 분주한 거리들로 가득했어요. 와우! 라고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재원 씨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두미트루 씨는 어떤 걸 예상하셨나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글쎄요, 뭔가 더 전통적인 모습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변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구릉지와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을 지나갔어요. 그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제 속은 불안감으로 꽉 찼어요. 이 외딴 지역은 제가 익숙한 곳과 너무 달랐어요. 긴 여정을 마친 후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재원 씨는 이곳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제 집이 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거리는 좁고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는 자리에 파묻히듯이 앉아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재원 씨는 온돌 사용법과 신발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푹 쉬세요, 두미트루 씨, 라고 그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지역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남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곳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고의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애썼어요. 재원 씨가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시청으로 향했어요. 회의실은 어두운 정장을 입은 진지한 표정의 한국 남성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고 재원 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저는 많이 이해하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이 왔어요. 한 관계자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재원 씨가 번역해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의 바르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였어요.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재원 씨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두미트루 씨, 그 제스처는 한국에서 매우 무례한 행동이에요. 마치 누군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이는 것과 같아요. 저는 사라지고 싶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사과의 말을 더듬거렸어요. 회의는 곧 끝났고 모두가 불편해 보였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재원 씨, 라고 훌쩍이며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일을 완전히 망쳐버렸죠, 그쵸? 재원 씨가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다정했어요. 괜찮아요, 두미트루 씨. 새로운 문화에서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가 맞았어요. 제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태도를 바꿔야 했어요. 더 이상 가정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배워야 할 때였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겸손하게 접근하기로요. 질문을 하고 더 많이 듣고 이곳이 얼마나 나에게 낯선 곳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한국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약간의 흥분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경험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몇 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프로젝트 현장은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푸른 언덕과 오래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참 아름답지만 제가 일하던 분주한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제 일은 이 지역을 더 현대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쉬울 거라 생각했죠. 그냥 새 건물 몇 개 짓고 도로 정비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제 아이디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제가 새 쇼핑센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정말 멋진 계획이었어요. 반짝이고 새로워서 제가 집에서 보던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노인분이 일어나셨어요. 미렐라 씨, 그분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건물은 우리 오래된 시장을 파괴할 겁니다. 그 시장은 수백 년 동안 여기에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채소를 팔았고 제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오래된 시장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 옆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의 새로운 도로는 그 나무들을 관통할 겁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에게 특별해요. 우리는 매년 봄 축제를 그곳에서 열어요. 이제 정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집중한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몇 주는 힘들었어요. 계획을 변경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못된 것 같았어요. 현지 사람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그들의 집을 망치려는 외부인으로 여겼죠. 저도 그냥 포기하고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마을에 큰 봄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오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한국인 어시스턴트 지수가 고집했어요. 꼭 보셔야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갔죠. 그런데 와, 정말 가길 잘했어요. 축제는 정말 놀라웠어요. 음악과 춤이 있었고 마을 전체가 알록달록한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팔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모두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만났던 그 노인분도 계셨어요. 그는 손자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에요. 이곳은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서로와 이곳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제 거대한 현대적 계획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새 건물과 도로는 좋죠. 하지만 그것들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한다면요? 그건 발전이 아니라 그저 슬픈 일이에요. 저는 지수를 향해 말했어요. 제가 다 잘못하고 있었죠, 그쵸?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지도요. 하지만 이제 보이시죠? 우리가 보호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도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마을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의견 차이는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아이디어를 강요하는 대신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어느 날 마을을 걷고 있는데 그 노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멈춰 세우고 말했어요. 미렐라 씨, 이제 우리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좋은 도시 계획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것과 반짝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과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과거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큰 착각이었죠. 제 세계는 곧 한 한국의 역사학자, 김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모든 일은 어느 청명한 가을 아침에 시작됐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나무잎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계획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저는 그분을 봤어요. 전통적인 한국 의상을 입은 한 노인이 오래된 절 옆에 서 있었죠. 그분은 제게 손을 흔들며 주름진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미렐라겠죠? 그분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저는 이 지역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설명했어요. 마을 원로들이 당신에게 우리 역사를 이야기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시간 낭비하겠네. 또 어떤 할아버지가 지루한 얘기로 내 시간을 뺏으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분을 따라 절로 들어갔어요. 절 안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공기는 향으로 가득했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방석에 앉으시더니 저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자, 말해보세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우리 마을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낡은 건물들, 비효율적인 배치, 현대화가 필요한 곳이죠. 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군요. 모든 걸 새롭고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곳을 21세기로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감동한 듯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슬퍼 보이셨죠? 미렐라,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을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000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사랑하고 죽어갔어요. 모든 돌, 모든 나무에 이야기가 깃들어 있어요. 그분은 저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앉아있던 이 절은 왕이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라는 이야기. 마을 광장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수세기 동안 연인들이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가뭄 동안 마을을 구한 강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었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제 머릿속에 있던 마을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단순히 오래된 건물들의 집합체가 아니었어요. 이 마을은 살아있었고 수많은 삶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그건 참 흥미롭네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대적인 도시를 계획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죠? 김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새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파괴하나요? 저는 찡그렸어요. 당연히 아니죠. 기초 위에 짓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그게 우리의 기초예요. 새롭게 무언가를 짓기 위해 그것을 파괴할 필요는 없어요.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켜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어요. 아마도 그분의 목소리 속에 담긴 열정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눈 속에 담긴 지혜였을 수도 있죠. 뭐든지 간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 진짜 교육이 시작됐어요. 매일 저는 절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오래된 지도와 유물을 보여주셨고 한국 건축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건물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죠. 처음에는 예의상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마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저를 근처 언덕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마을 전체가 아래에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게 되었어요. 건물과 풍경 사이에 조화가 보였어요. 모든 집, 모든 거리에 신중한 배치가 보였어요. 천년의 지혜가 모든 돌에 새겨져 있었죠.
아름다움이 보여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군요. 진보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쌓아 올리고 거기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계획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옛 것과 새 것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통적인 한국 건축을 연구하며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 번 좌절했죠. 때때로 저는 포기하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절로 돌아갔어요. 김 선생님은 늘 그곳에 계셨고 이야기나 조언을 해주셨죠. 천천히 제 계획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현대 도시가 아니라 독특한 무언가를 상상하게 되었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장소, 옛 것과 새 것이 나란히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단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조화와 존중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고방식, 전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고방식이었죠. 김 선생님은 단순히 한국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삶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듣고 배우는 것의 가치에 대해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절에 앉아 있을 때 김 선생님이 저를 보셨어요. 미렐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먼 길을 왔어요. 이 절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분이 맞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했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를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 지혜는 항상 여기 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그저 눈과 마음을 열 필요가 있었을 뿐이죠. 그날 저를 떠나면서 저는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어쩐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꼈어요. 지역 주민들도 우리 계획에 만족하는 것 같았고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을 잘 조합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한국인 동료인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렐라, 문제가 생겼어요. 정부가 이 지역 건축에 관한 규정을 바꿨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에게 상세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전화를 끊고 새로운 규정을 읽어보았어요. 걱정은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는 우리가 힘들게 보존하려 했던 전통 건물들 중 일부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저를 안내하며 옛 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던 마을 어르신이 생각났어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죠. 또한 지역 학교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도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미래에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아침이 되자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팀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계획이 왜 중요한지 정부에 보여주어야 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새로운 도면을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의 주장을 연습했어요. 마치 큰 전투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 날이 다가왔어요.
서울의 큰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의 관계자들을 둘러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여러분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새로운 건물과 도로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보여주며 어떻게 전통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추가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것을 위해 옛 것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융합한다면 우리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안은 조용했어요. 관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그들을 설득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헛수고한 걸까요? 미렐라 씨, 감사합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섰어요.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전화가 울릴 때마다 소식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일주일 후에 답변을 받았어요. 정부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일부 수정하는 조건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허가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부분의 전통 요소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지역 사회에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까지 흘렸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껴안으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제게 번역해줬어요. 이제 당신은 진정한 한국의 친구가 되었대요. 그날 밤 마을을 내려다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프로젝트를 구해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제 자신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몇 달 전 의심과 오해로 가득 찼던 제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웠고 발전이 반드시 과거를 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꺼이 귀 기울인다면 모든 문화에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산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 도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도전은 제 능력을 확인하게 해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이 경험을 항상 가슴에 간직할 거예요. 이 경험은 저를 더 나은 도시 계획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도 만들어줬어요.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완성됐고 정말 멋지게 보였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기존의 건물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이 현대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니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 숨쉬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현지 사람들은 새로 개발된 지역의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대화 일부가 들려왔는데 고향이 성장한 것이 기쁘면서도 여전히 고향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렐라,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동네 찻집 주인인 김씨 아주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그녀는 주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다 너 덕분이야.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김씨 아주머니는 제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네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준 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 그녀의 말을 듣자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제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었어요.
이제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워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큰 축제를 위해 모였어요. 음악, 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요리들을 맛보았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에 둘러싸인 채 앉아있자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내일이면 저는 떠나요. 루마니아로 돌아가고 예전에 제 삶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씨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생각이 많아 보이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온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그는 알겠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좋은 거야. 그건 네가 뭔가를 배웠다는 의미니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동의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동안 그리워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김치와 구운 고기의 냄새. 이른 아침 사찰에서 울리는 종소리. 축제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주는 모습.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그리워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차와 지혜를 나눠주던 김씨 아주머니.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박씨 아저씨. 매일 방과 후에 저와 함께 영어를 연습하던 소진이.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저는 슬픔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기에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하지만 배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어요. 공항에서는 현지 사람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포옹과 눈물, 그리고 연락을 계속하자는 약속들이 오갔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던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현대도시 계획에 대해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전통을 존중하는 것,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줬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고향에서 진행할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쳐났어요. 더 많은 공동체 공간을 디자인에 포함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새로운 개발에서 지역 역사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너머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한국의 한 조각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다르게 접근할 것 같아요. 더 열린 마음으로 지역 문화와 전통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을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한국 마을에서 배운 교훈들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한국이 시야에서 멀어질 때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의심 많은 외부인이 아닌 사랑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올 거예요. 여기 한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서울을 방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화 충격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가 겪은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어떤 면이 그를 실망시켰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았던 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8년 동안 일해온 바쁜 건축사무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분주했죠. 디자이너들은 도면에 몰두하고 프린터는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사람들이 작은 건물 모형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런던의 친환경 주택 계획을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는데 컴퓨터에서 딩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새로운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국제건축대회 영국 대표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바로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고 읽을수록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영국 왕립건축가 협회,
아라이바에서 저를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큰 건축 대회에 영국을 대표할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경력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저는 항상 건축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어왔고 이 기회가 그 꿈을 이루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이메일에는 대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였어요. 도시의 건물들이 환경에 이로운 방식으로 설계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였거든요. 의자에 기대어 정말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흥분이 조금 가라앉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죠. 동료들에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나 TV나 인터넷에서 본 것이 전부였어요. 제 친구 마크가 작년에 업무차 서울에 갔었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고 문화가 낯설어 혼란스러웠으며 이동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불평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서울에서 겪을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조금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저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였고 저는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걸 해낼 거야 라고요. 단순히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문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할 거였어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며 아버지이자 제 멘토인 조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의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그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이게 바로 그거야, 데이비드. 넌 이걸 위해 노력해왔잖아. 가서 배우고 뭔가 특별한 걸 가져와. 그의 말은 제가 듣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남은 하루는 계획을 세우고 상상에 빠져 보냈어요.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낼지,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될지 생각하며 말이죠. 이 여행이 제 일에만 변화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건축, 문화,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죠. 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흥분됐어요. 출발 전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건축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읽을 책 목록에 몇 권을 추가했어요. 한국 음식도 떠나기 전에 한번 맛보고 싶었어요. 미리 그 맛에 익숙해지고 싶어서요. 아마 런던에서 괜찮은 한국 음식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회 자체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떤 건물을 설계해야 할까? 제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서울의 독특한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분위기에 어울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상상력을 발휘하며 몇 가지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동료 사라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고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대회 이야기를 해주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데이비드, 그거 정말 멋지다. 넌 잘 해낼 거야. 그녀의 열정적인 반응에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건 단지 저에게만 큰 일이 아니라 사무실 전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어요. 이 경험을 동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았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 아이디어와 계획으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짐을 챙겼어요. 퇴근길에 사장님 사무실에 들러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매우 기뻐하며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이건 네가 빛날 기회야. 데이비드, 우리는 모두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런던의 거리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가능성으로 가득한 느낌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거리들이 어떨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런던만큼 바쁠까요? 건물들은 많이 다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제 생각은 계속 이메일과 다가올 기회로 돌아갔어요. 이 순간을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들, 늦은 밤까지 일했던 시간들, 도전적인 프로젝트들, 스스로에게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라고 채찍질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생각도 했어요.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요. 건축은 언제나 우리 둘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였어요. 아침에 전화를 걸어 대회에 대해 더 얘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결국 잠에 들면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분명 모험이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는 몇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할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울과 한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였어요. 저는 몇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내면서 서울에 관한 기사도 읽고 동영상도 많이 봤어요. 서울은 저를 매료시켰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고대 궁궐 옆에 반짝이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직접 눈으로 볼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해본 적 있는 건축가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의 조언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데이비드, 친구 사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과 열심히 일하는 걸 중시하는지 기억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야.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 박힌 중요한 부분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메모를 했어요. 또 알아야 할 게 있을까?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리고 뭔가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두 손을 사용하는 게 좋아. 그게 예의거든. 이런 작은 문화적인 팁들이 금 같은 정보였어요. 저는 실수로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유창해지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언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앱을 따라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반복했어요. 이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도 배웠어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연대회를 위한 디자인 작업이었어요.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였는데 이건 정말 큰 주제였기 때문에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스케치를 하며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서울에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과 지구에 모두 좋은 건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침내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건물이 마치 수직 정원 같은 모습을 상상했어요. 건물의 측면을 따라 나무와 식물이 자라서 공기를 정화하고 도심 속에 녹지를 제공하는 거죠.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덮여서 청정 에너지를 생성하고 빗물을 모으는 시스템을 갖춰서 물 낭비를 줄이는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친환경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포함시켰어요. 사람들은 옥상 정원에서 직접 채소를 기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아파트는 자연 채광이 잘 들어와서 밝고 쾌적하게 느껴지도록 설계했어요. 저는 밤낮으로 이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가끔은 한밤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잊어버리기 전에 서둘러 책상으로 달려가 스케치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새 식탁은 수많은 도면과 모형으로 뒤덮였어요. 이 시기에 아버지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건축가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훌륭한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매일 저녁, 저는 그날 완성한 작업물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 저는 최신 스케치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신중하게 그것을 살펴보신 후 의견을 주셨어요. 가끔은 벽을 옮기거나 창문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비드, 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출발일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준비가 된 걸까? 비행 전날 밤 저는 짐 가방들로 둘러싸인 거실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고 마지막으로 제 디자인 모형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도시를 처음으로 보려고 애썼어요. 그 광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느낀 것은 더위였어요. 8월이었고 서울은 한창 폭염 중이었거든요. 공기가 두껍고 끈적하게 느껴졌어요. 가벼운 옷을 챙겨온 것이 다행이었죠.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저를 세관을 거쳐 수화물 찾는 곳으로 안내해줬어요.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공항 직원들이 도와줬고 영어도 할 줄 알아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짐을 찾고 나서 출구로 향했어요. 그때 그를 봤어요. 현지에서 저를 도와줄 김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처음부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로슨 씨,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 예절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여기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택시에 탔어요.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느라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도로는 넓고 늦은 시간에도 분주했어요. 한국어로 된 화려한 간판들이 건물들을 덮고 있었어요.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지나가는 동안 몇 가지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게 한강이에요. 그는 넓게 펼쳐진 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것이 남산타워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풍경과 소리들로 가득 차서 정신이 없었어요. 도시는 밤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고 김 선생님이 말하길 이곳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번화한 거리들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호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밝은 조명으로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했어요. 이제 쉬셔야죠.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일은 제가 경기 장소를 보여드리고 다른 건축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긴 여정의 무게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객실에서 몇 가지 짐을 풀고 나서 창문 옆에 서서 도시를 바라봤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르고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대회를 생각했어요. 제 디자인이 이 도시, 이 문화를 잘 아는 건축가들의 작품과 견줄 수 있을까? 의심을 떨쳐버렸어요. 저는 배우러 왔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러 온 것이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건 하나의 모험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이름도 모르는 맛있는 한국 요리들을 시도해봤죠. 로비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대회 장소였어요.
그곳은 넓은 유리창이 있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전시를 준비하고 장비를 점검하느라 분주했어요. 대회는 3일 후에 시작됩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당신이 일하게 될 장소를 보고 다른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형을 세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도면을 게시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저를 몇 사람에게 소개해줬어요.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라는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어서 외부인 같다는 느낌이 덜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온 히로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조용한 자신감은 다소 위압적이었지만 영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지수라는 현지 건축가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서울에 대한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려 했어요. 당신의 디자인 개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독특한 지형에 어떻게 어울릴지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 도심에는 산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수는 며칠 동안 서울을 안내해주며 제가 설계하려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었어요. 언어, 음식,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 모든 것이 생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점점 더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에 온 이유였죠.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건축과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제 노트와 스케치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원래 디자인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 이 생기 넘치고 복잡한 도시에서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서울의 진정으로 부합하는 무언가를 창조해야 했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저는 스케치북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제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있는 곳과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했죠. 서울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대회 장소에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서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를 하면서 호텔방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둘러 출근하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신선한 커피와 따뜻한 페이스트리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주문했지만 점원이 미소 지으며 알아들었을 때 무척 뿌듯했어요. 대회 장소에 도착해서 제게 할당된 작업 공간을 찾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 방은 크고 빛이 잘 들어와서 창문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주위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건축가들이 각자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고 연필이 종이를 긋는 소리와 컴퓨터의 부드러운 웅걸거림이 공기 중에 흘러나왔어요. 재료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필통을 떨어뜨렸어요. 연필과 지우개가 바닥에 흩어졌죠. 급하게 주워 담으면서 조금 창피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손을 내밀어 도와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한국인 여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이거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친절에 감사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온 데이비드예요. 반가워요, 데이비드. 저는 민서라고 해요. 그녀가 마지막 연필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서울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민서가 건축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경쟁에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이 행사를 조직하는 일을 돕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민서는 이야기하기 쉬웠고
그녀의 건축에 대한 열정이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디자인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녀가 제 스케치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민서에게는 신뢰가 가서 솔직히 말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복합, 단지 디자인을 작업 중이에요. 도시 속에서 자연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더 환경 친화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풍수질이라는 전통적인 한국 개념이 있는데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풍수질이라고 들어봤나요?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는 흥미로워서 몸을 기울였어요. 정말요? 더 알려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민서는 풍수지리와 그것이 한국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전통적인 한국 건물들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메모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이제 엉망이 된 제 노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제가 하려던 것과 정말 잘 맞아떨어져요.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근처에 한옥마을이 하나 있어요. 한옥은 풍수지리 원칙을 이용해 지어진 전통적인 한국 가옥이에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보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가고 싶기도 했지만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볼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간을 내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방문하는 건축가들을 안내하는 것도 제 일의 일부예요. 게다가 한국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희는 대회장을 떠났고 저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제가 관광을 하는 동안 앞서 나가고 있을까 봐 약간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걷는 동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 집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곡선형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민서는 집의 각 부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는지 설명해줬어요. 예를 들어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의 위치를 정하고 바닥 밑에 온돌 난방 시스템이 깔려 있다는 점이 그렇죠. 저는 건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나 지속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대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빨리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제 디자인에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이 뜻밖의 연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서.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주셨네요.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도움이 되어 기뻐요. 디자인 작업 잘 되길 바랄게요, 데이비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다시 작업 공간에 앉아서 새로운 시각으로 제 스케치를 바라봤어요. 이 대회는 단지 우승이나 경력을 쌓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민서 덕분에 저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경쟁 첫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렸죠. 오늘은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해 온 날이었거든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호텔방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대회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었고 매끄러운 유리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입구를 지나가면서
저는 곧바로 공기에 흥분된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이 이곳에 모여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배정받은 작업 공간을 찾아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제가 준비한 대형 도면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이 프로젝트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모든 세부 사항에 제 마음과 영혼을 담았어요. 이제는 이걸 심사위원들과 동료 경쟁자들에게 선보일 시간이에요. 경쟁은 환영식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큰 강당에 모였고 저는 일본에서 온 것 같은 친절해 보이는 여성 옆에 앉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유키라고 소개했고 우리는 서울에서의 경험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여기 처음 와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게 너무 새롭고 흥미로워요. 유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요. 이 도시의 에너지가 정말 놀랍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저에게 영감을 줘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말한 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북적이는 거리와 고전과 현대가 조화된 건축물,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열정 속에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와 대회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중단되었어요. 우리는 디자인을 완성할 시간으로 3일이 주어졌고 매일 심사위원들과 체크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세션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 최종 디자인을 심사위원단에 발표하게 될 거라고 했죠. 심사위원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기회였고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제 아이디어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환영식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작업 공간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디자인에 몰두했고 서울에 도착한 이후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수정하고 다듬었어요. 제 프로젝트가 단지 원래 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이곳의 도시 생활에서 배운 것들도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경쟁자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정말 집중하고 있고 뛰어나 보였어요. 잠시 동안 제 디자인이 이 놀라운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과연 돋보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런던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실력을 믿어라, 데이비드.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너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제 작업에 집중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가로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상기했어요. 제가 그린 모든 스케치, 해결한 모든 문제는 제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날은 스케치하고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느새 첫 번째 심사위원 체크인 시간이 되었죠. 저는 초기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제 디자인이 어떻게 녹지 공간과 지속 가능한 기술을 서울의 도시 경관에 통합할 수 있을지를 설명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제 디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질문들을 했어요. 그들의 피드백은 건설적이었고 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었어요. 저는 도전받는 동시에 영감을 얻으며 그 세션을 마쳤어요. 하루가 끝나고 짐을 정리하면서 근처에서 유키도 자신의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고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비빔밥과 김치를 먹으며 우리는 각자의 프로젝트와 받은 피드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은 정말 상쾌한 일이었어요. 또한 서울에서 본 흥미로운 것들과 만난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경쟁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뿐만이 아니에요. 유키가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우리의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경쟁은 치열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디자인을 개선할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대회의 흥분감 외에도 이 경험 전체에 대한 감사함이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건축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 협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어요. 잠에 들기 전 저는 다음 날에 어떤 도전이든 맞이할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대회는 제게 최선의 방법으로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었고, 이 대회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몇 주간의 힘든 노력과 스트레스를 겪은 후 마침내 대회가 끝났습니다. 제 디자인이 2등을 차지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자랑스럽기도 했고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컨퍼런스 센터를 나서자 따뜻한 저녁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서울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넌사인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데이비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회 중에 만났던 한국 건축가 중 한 명인 지수였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상 축하해요.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우리 몇 명이서 축하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잠시 망설였어요. 피곤했지만 이건 서울의 밤 문화를 경험하고 동료 건축가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였어요. 좋아요. 왜 안 되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수는 붐비는 거리를 따라 저를 이끌었어요. 약 10분 정도 걸은 후 작고 아늑해 보이는 식당 앞에 멈췄어요. 구운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워 입에 침이 고였어요. 이곳이 도시에서 제일 맛있는 한국 바비큐 집이에요. 지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했어요.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끌벅적했지만 좋은 의미로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찬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대형 테이블에서 다른 건축가들 8명 정도와 합류했어요. 대회에서 본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웨이터가 와서 우리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 시작했어요. 색색의 채소, 다양한 소스, 그리고 당연히 구울 준비가 된 생고기 접시들까지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한국 바비큐 먹어본 적 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준이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맛있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그는 집게를 집어들어 우리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 고기를 올렸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지기 시작했고 맛있는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우리는 먹으면서 대회에 대해, 각자의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집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건축에 대해 듣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고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수가 근처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한 번도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긴장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에 신이 난 것 같았어요. 노래방 방은 작지만 아늑했고 벽에는 화려한 조명과 큰 화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기 있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걸 그냥 지켜봤어요. 그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데이비드, 어서요. 지수가 마이크를 저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 차례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전 노래 못해요. 라고 거절했어요. 우리도 못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노는 거죠. 결국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잘하는 영어 노래를 골라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노래에 빠져들면서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고 응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장난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이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대회 기간 동안 진지한 모습만 봤던 새로운 친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대회나 건축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노래방을 떠날 때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이제 한층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도시의 불빛으로 활기가 넘쳤어요. 오늘 밤 정말 고마웠어요. 각자 갈 길을 가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와줘서 고마워요. 이게 바로 서울의 매력이에요. 좋은 음식,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친구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술 때문에 몸이 따뜻해진 게 아니란 걸 느꼈어요. 저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서울에 왔지만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 그리고 이 활기찬 도시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애정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할 이야기가 많을 거라는 계열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제 눈을 제 세계 너머로 열어주었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